자, 이번에는 와이드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대선 투표를 하는 선거날인데요. 근데 이날 우리 지역에도요, 청주 상당구 재선거가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대선 선거에 가려져서 이 이슈에 가려지다 보니까 선거가 치러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할 일꾼을 뽑는 그런 국회의원 뽑는 선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후보들이 이번 재선거에 출마를 했고 또 공약은 무엇인지 네.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유호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왜 재선거가 치러지는지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중도에 낙마가 됐죠. 그렇죠. 네. 지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이 지난해 6월에 자신의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의 고발로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계 책임자의 벌금이 이제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인 정정순 의원이 이제 직을 상실하게 돼서 이제 재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이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네. 받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선하고 같이 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하고 함께 치러지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이슈에 가려지다 보니까 선거가 치러지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신다라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 정당이 지금 대선이 이제 아주 박빙국면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주민들의 관심이 이제 거기에 이제 쏠려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관심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제 상당 선거가 재선거가 이제 관심권 밖에 이렇게 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꼽아보자면 당선 무효의 원인 제공한 이제 민주당에서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을 하지 않고 이제 정의당도 이제 무공천이고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이 이제 무공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대결 구도가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권에서 좀 벗어난 네.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마 재선거가 이제 독립적으로 선거가 진행이 됐다면 굉장히 관심이 높았겠죠. 근데 이제 상당 국민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후보자들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다른 무소속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됨됨이나 공약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뉴스에서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럼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이 자리에는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의힘의 정우택 후보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당대표도 역임을 했고, 장관도 했고, 도지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우택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의 이제 김시진 후보, 그 다음에 박진재 후보, 이제 안창일 후보, 이렇게 사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각 세대를 이제 대표한 30대 한 분, 김시진 후보, 그 다음에 40대 박진재 후보, 안창일 후보 50대, 그 다음에 이제 정우택 후보 60대 이렇게 네 분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시진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도 역임을 했고 김병우 충북 교육감 정책비서도 지낸 이제 교육정책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30대 여성이라는 또 이제 그런 강점이 있고 이제 워킹맘으로 이제 선거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교육본 박진지 후보는 플랫폼 배달 대행을 하면서
국민우선 TV라는 이제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든 시민활동가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창현 후보는 무소속 후보 중에는 유일한 이제 청주 출신 후보고 일찌감치 정치를 시작한 이제 이런 그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일강하고 이제 무소속 세 분하고 이렇게 각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네 분의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주요 선거 공약하고 강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호택 후보 어떠신가요? 정우택 후보는 뭐 이제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이제 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이제 상당한 충북 청주의 이제 중진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충북에서는 이제 요번에 이제 아마 그 5선에 이제 도전하는 이제 5선 국회의원이 아마 없죠. 네. 4선까지인데 5선이 없는데 이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의료시설 증설이라든지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공공의료시설 같은 거 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방서 동남지구의 명품 주거단지 조성, 청주시 이제 자원봉사 센터의 신축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 등 이제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세금 완화 등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큰 공약 같은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김시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합동연설에서는 우리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새로운 일꾼이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특점이고 그리고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김시진 후보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30대 이제 여성 후보죠. 아마 충북에서는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새로운 바람을 이제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이나 구태를 버리고 젊고 새로운 인물로 이제 변화하는 상당구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공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출반선 평등을 위한 아동 돌봄, 영유아 노을 권리 보장이라든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뭐 청년 주거 및 창업 특구로 구도심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남대, 대청문, 문의 일대를 이제 국가 정원을 조성하겠다. 놓을 것, 볼 것만 한 상당구.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청년층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공약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이제 실천 가능한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후보가 박진재 후보입니다. 이 박진재 후보 같은 경우는 공약과 그리고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어떤 후보고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박진재 후보는 이제 우리나라 우선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뭐 특혜나 비리를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법 체류자를 이제 뭐 추방한다. 난민법 폐지, 차이나타운을 뭐 폐쇄한다. 뭐 이런 자국민 보호를 먼저 이제 내세우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뭐 음식물 처리 시설 지원이라든지 베이비박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그다음에 유학생 불법 취업 방지 뭐 이런 그런 공약들이 상당히 눈여겨볼 그런 네. 공약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안창현 후보인데요. 청주 토박인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후보일까요? 네, 뭐 아마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뭐 유일하게 이제 청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이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끝까지 지킬 후보다 혁신과 개혁, 서민 정치인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공약은 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완성,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와 불체포 특권 폐지, 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송환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동산 수목원 인근 드라마 콘텐츠 센터 건립이라든지 수암골, 성안길을 연계한 문화 콘텐츠 벨트 조성,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를 이제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하려는 이제 상당구와 관련된 그런 약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상당구에 이 누가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충북의 정치 구도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지난 충북의 선거 결과는 5대 3이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5분이 이제 당선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상당구에 이제 정정순, 서원구 이장섭, 흥덕구 도정환, 그다음에 청원구 변재일 이렇게 청주권 내석하고 이제 증평 진천 음성의 이모선 이렇게 다섯 석을 당선시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신인 이제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거기서는 충주 이용배 그다음에 제천 단위 엄태영, 보은 옥천 영동에 이제 박덕흠 이렇게 세 석을 이제 당선시켰는데 요번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은 요번에 이제 아예 공천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여당 우위의 그런 판세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제 뭐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지금 이제 5대 3의 이런 구도는 이제 깨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여야의 이제 구도가 이제 견제와 균형의 비율로 네. 이렇게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보니까 청주 상당 재선거 그 선거인 수가 16만 2,301명이라고 합니다. 지난 선거보다 더 늘었다라고 네. 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이게 중요한 선거잖아요. 왜 이렇게 관심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일단 뭐 선거 구민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이제 아파트 입주라든지 이렇게 돼서 21대 총선에 비해서 한 뭐 7, 8% 이렇게 는 것 같습니다. 뭐 만여 명 이상 이제 이렇게 그 선거 유권자 수가 늘었고 결국 이제 이렇게 유권자 수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대표성이 좀 커진 측면도 있죠. 뭐 상당구가 이제 정치 1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대선은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그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그 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재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선되느냐는 것은 이제 결국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지역의 그렇죠. 일꾼.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멸사번공의 자세로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제 경륜과 이제 새 인물 뭐 이런 그것이 네. 이제 선거로 이제 지금 표출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상당 선거의 특징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들의 공약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서 소중한 한 표를 좀 행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네.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맞습니다. 네. 자, 청주대 유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성권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